안녕하십니까. 박종진 TV 부동산 클래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알아볼 게 네. 그때 이제 두 가지를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네. 첫 번째 이제 집값 잡힐 것이냐. 여기부터 해야 돼. 집값을 그래서 잡힐 것이냐. 네. 종부세 비싼 집 사지 마라. 올렸어요. 양도세 올렸어요. 집 팔지 마라. 취득세도 취득세 엄청나게 올렸어요. 올랐고. 집 사지 마라. 재산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 내던 세 꾸준히 내라. 주택 임대 사업자 하지 마라. 네, 이거가 결론인데. 네. 자, 이렇게 되면 집값이 잡힐 것인가? 자, 근데 우리 사실 최근에 집값 엄청 맨 많이 마지막에 오르지 않았어요? 얘기하세요. 네. 전문가니까. 최근에 집값 올랐잖아요. 네. 아니 이제 요거 대충 전까지 올랐고요. 네. 저는 저부터 얘기하면 네. 윤아나부터 감각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그냥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각. 저는 경제를 좀 아는 사람으로서 또 감각. 여기는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또 감각. 예. 근데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잖아요. 뭐 저조차도 사실은 지금 1주택이고 지금 전세를 빼고서 전세를 가야 되는데 우리 집주인이 지금 갭 투자로 저희 집을 산 거예요. 네, 그렇죠. 전세를 살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는 이미 갭 투자. 그 집은 갭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위 이 정부가 바라보는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 제도를 활용한 집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저는 지금 그렇게 보는 거 전세 저는 살고 있는 집값은 분들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집주인은 다 어쩌면 갭 투자인 갭 투기인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은 음. 서울에 있는 지금 알짜배기는 절대 내려가지가 않고요. 오히려 이 주변이 네 약간 뭐 평택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잠깐 호재를 받던 이제 판교 약간 요런 조금 더 멀어질수록 그런 쪽은 좀 더 타격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래서 약간 좀 구분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우리가 뭐 그냥 예언을 합시다 그냥. 네.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예언이에요. 네네. 예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언이 뭐 별게 없어요. 노스트라다무스만 하는 게 아니고 노스트라다무스 예언도 많이 틀렸어요. 네, 그죠? 1999년도에 뭐 얼마 안 다른데 네. 얼마 안 했어 틀렸는데 저도 틀릴 수 있지만 저는 경제가 폭망할 것 같아요. 아니 우선은 집값이 잡힌다. 아니, 그러니까 집값의 포인트만 보면 집값은 지금 우리 윤아나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주 강남하고 주요 거점은 용산, 네, 용산. 그다음에 강남 3구 뭐 반포, 서초 이렇게 해서. 거기가 뭐 강남이니까 네. 여기는 안 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다고 여기를 또 살려고 덤벼들지도 못해요. 못해요, 이제는. 이제는 못 사요. 못 덤벼듭니다. 유지만 할 거예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잘 나가는 지역들은 유지만 하고 다른 지역들은 다 힘들어진다.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고. 네, 특히 양평, 분당, 뭐 판교, 인천 쪽, 그다음에 뭐 일산 쪽의 전원주택지들, 네. 그죠? 왜냐면 다 1가구 2주택, 3주택으로 어떻게 보면은 별장 갖고 계신 분들, 그런 이 분들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완전히 세컨하우스로 있는데. 네, 세컨하우스 갖고 있는 분들 네. 난리 났습니다. 여기도 전부 투기과열 지구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안 된 데가 수도권 없어요. 지역에 네. 수도권 지역에 전원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별장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지금 이제 매물이 속출할 것 같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드는데 1가구 네. 2주택자들. 우리 둘은 의견은 그런데 전문가가 봤을 때는 전문가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역대 정권의 흐름을 놓고 보면 네. 저 오름과 내림을 계속 반복하면서 전형적으로 우상향 돼가면서 지금까지 집값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기점으로 두고 보면 그 다음 정부에 확 뛰었고 그 다음에 저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사실은 열심히 노력을 했긴 했지만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약간의 아이러니의 헤게모니가 있어요. 뭐냐면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일단은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집 갖고 장난치지 마라. 집 갖고 투기하지 말라. 근데 대표적으로 뭐 청와대 쪽에서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속내를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본심을 이렇게 확 느낄 수 있게끔 액션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집 강남에 있는 집 팔기 좀 어렵죠. 뭐 청와대 어렵죠. 언제까지 뭐 노후 대책 해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청와대에서 나오면 또 나기도 뭔가 또 살아야 되는데. 강남집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돈 다 주고 갭 투자 외에는 사기가 쉽지 않아요.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 그렇죠. 뭔 수를 어떻게 뭘로 해서 벌어가지고.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0.001%도 안 돼.
사실은 그래서 두 번째 이슈가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들이 아니 지금 조에 더 얘기해야 되니까 집값을 그러니까 요는 잡을 뭐냐면 것인가.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종부세는 종부세다. 저는 보는 게 뭐냐면 종부세 내던 사람들은 종부세 올려도 종부세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더 필요하냐? 네. 이제 수입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내가 전세를 놨던 거 반월세,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월세를 받는 걸로 바꾸던가, 아니 임대료를 올리던가, 어찌됐건 내 고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 월세 가격이 폭등할 같이 것이다. 올라가고. 왜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저도 수입이 그거는 뭐 100%예요. 예,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쩔 집값은 수 없죠. 잡힐 수 있어요. 네. 어떤 집값? 강남의 집값은 거래가 별로 없어서 당분간은 잡힐 수 그리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잡히죠 무조건. 이렇게 예, 되면. 다른 영향이 지역은 있죠. 잡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렌트 시장에서는 네. 이게 뭐 상가 렌트든 집 렌트든 이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밑에서 받쳐드려야지. 그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이 이제 또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아 근데 폐업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좀 폐업하고 염려가 실직자가 돼요. 늘죠. 그러니까 폐업하고 집값을 실직자가 잡는 것 늘고요. 외에 다른 부분들에서 영향을 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박종진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주거의 정책이 중요한 건 분명히 맞는데 네.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싱가포르처럼 아예 나라가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갖고 있고 아예 투기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면 경제에 영향을 덜 주겠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자산의 증식의 수단 중에 하나로 거의 하프 정도를 부동산을 활용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살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프 이상입니다. 그쵸. 3분의 2. 그러니까 근데 그 하프가 이 부동산을 그 취득하는 방식이 다 갭투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대부분이 현금 잔압으로 사는 경우보다는 대출을 끼거나 전세를 꼈는데 이걸 이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해야 되고 세금도 더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결국 이 시장에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집값은 잡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쵸. 저도 잡힌다고 봅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잡힙니다. 네. 왜냐면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잡힐 수가 없죠. 안 잡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세금을 솔직히 말해서 세금 많이 걷겠다고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세금 안 거치죠. 아무도 안 하니까 이거. 네. 그죠? 네. 안 하니까 사지도 아까 않고 그 팔지도 얘기했잖아요. 않는데 뭐. 부자들이 자금 돈에 더 민감하다고. 안 야 돼. 버텨. 그냥 뭐 버티는 버텨봐야 뭐 몇 년인데. 아니 몇 년, 2년 후에 정권이 바뀐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봐요.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2년 동안 참자. 네. 다음 대선까지 참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글쎄요. 그게 쉽지 않을까요? 그게 쉬울까요, 참? 7월 10일 대책을 환영하는 국민들도 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2년만 견디면 된다는 생각은 차고 올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토지거래 제한구역, 이제 네. 잠실동, 청담동, 삼성동 뭐 이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핫한 동도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도 이제 거래는 또 끊겼죠. 당분간은 그냥 지금 현재 거래 안 되고 있어요. 버티겠죠. 네. 토지 근데 그 거래가 버팀이 제가 우려를 한다기보다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네. 자, 삼성동이 이제 3년 정도 있으면 완공이 됩니다. 그렇죠. 와, 그러면 종부세 버텼던 거 회복 한 번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값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저는 안 지금 올라가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아,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경제가 저는 단순한 어려워지기 부동산 가격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되면은 전세가 월세가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죠. 그러면 상가 월세 다 생각 올라가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죠. 그럼 그걸 부담할 수 있는 사업이 자영업이고 뭐가 잘 돼야 되잖아요. 네. 그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되죠. 있죠. 안 되고 있죠? 네. 그럼 폐업이 늘죠? 네. 실증 늘죠? 네. 그러면 부동산 가격 이 상태에서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다 폭락할 거예요. 폭락까지. 네, 저는 폭락으로 봐요. 그렇죠. 강남권 폭락한다고 봐요. 폭락한다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권 대출 부실이 발생하죠. 그럴 수 있죠. 네, 나라가 경제가 그때는 와장창 위험에 맞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서 제가 경제의 기획도 이분들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김현미 장관님 굉장히 이 정책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겁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어찌됐건 지금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고 지금 어차피 있는 노스트라다무스예요. 다 예언하는 네. 건데. 그 받아놓은 밥상처럼 풀어야 될 네. 숙제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세금 상담부터 다시 받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대다수의 임대사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금 플랜을 다 과거 정책 기준으로 태어났다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세무사님한테도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6개월 이내에 상담했던 사람들 다 봐야 된대요. 그렇죠. 다시 받아야 돼. 다시 해야 돼요. 다 바뀌어가지고. 그럼요. 저도 뭐 지금 계산해 보니까 7월 10일 이후로 다 다시 해야 돼. 네, 다시 그리고 해야 또 돼요. 한 가지 뭐냐면 양포세 세무사들이 속출하고 있대요. 양포세, 양포 뭐냐? 양도소득세 세금 세무대리 포기. 왜냐면 막 소송 걸리고 난리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냥 증여하자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증여 못하게 하는 법안이 또 나온다는 그러니까요. 예고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사실은 갭 투자 잡겠다고 맨 처음에 부동산 이거 정책 한 건데 시작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간단하게 전세제도 없애버리면 되죠. 그죠? 그러면 수많은 전세 사업자들. 그러면 월세로만 한다. 네. 이제 해외처럼.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렇죠. 미국처럼 일본도 전세는 없어요 거기도. 그렇죠. 우리나라만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죠. 있으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그 네. 정책인데 나름. 아주 그 사실은 서민들 위한 정책인데 이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전세 제도를 없애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갭 투자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죠? 왜냐면 전부 다 집. 아니 그 제가 말씀드린 그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집값은 잡히는데 뭐가 이제 무너지냐면 임대 시장에서 영향이 큰 거예요. 그리고 임대 시장의 영향이 결론적으로 다 전세도 대출, 월세도 대출. 그럼 그 이자 누가 내나? 소가 내나? 지금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나 같으면은 내가 만약에 진짜 갭 투자를 꼭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정책을 할 게 아니라 전세 제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그것도 표면적으로 약간 들어오기 쉽진 않을 것 있잖아요. 같아요. 왜냐면 우리 서민들한테는 당장 어떤 있는 전세는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전세제도 하면 전세제도 이제 없어지면. 전세제도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네. 그 전세돈 받아서 네. 이제 더 적극적으로 주식이든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주식도 세금 거기에 나온 물려요. 수익을 가지고 주식도 이제 세금 물려요. 예, 그러면 네, 이제 그렇죠. 주식 말고 또 미국의 주식을 하든 그러면 중국의 주식을 그것도 하든 다 세금 물어요 이제. 아니 중국 주식에 중국은 중국이 약간 안 익숙하고, 하지. 예. 하여튼 뭐 세금 안 물리는 쪽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큰일 번째가 났네, 이슈가 결국 답이 없네. 무주택자의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무주택자는 사실 좀 더 어려워지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돈을 모을 거 아니에요. 전세 근데 더 당분간 뭐 어렵잖아요. 전세에 있든 아니면 뭐를 하든 네. 그렇게 하게 되겠는데 실질 잔금을 너무 심하게 해야지. 시장 그냥 뭐 1111 이런 걸로 하세요. 뭘 이게 뭐 대단하다. 회사 왜냐면 보안. 옆에 부인이 네. 세무사라서. 보안이 좀 걸려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보냐면 사실 무주택자의 아까 1억 5천짜리를 취득세 감면해 주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1억 5천짜리 상품이 어디 있냐? 그게 좀 사실은 좀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한 5억 미만 뭐 이 정도면은 서민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죠. 5억 미만은. 5억 미만. 서울에서는. 예. 5억 미만. 서울에서는. 서울에서도 5억 미만은 찾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예. 그래도 5억 미만이면 그때 누가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가 2억이 있는데 네. 집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냐고. 대출 받아서 대출도 사야지. 안 되잖아요. 대출이 안 되잖아. 그러면 꽝이죠. 난 아니, 집을 근데 사고 싶은데. 일가구 1주택자, 무주택자에는 대출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되는데 대부분 이제 꿈은 좀 높게 잡잖아요. 나도 아파트 살고 싶고 좋은 대단지 가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억이 있으면 집을 사긴 애매하네요. 좀 어렵고 2억은. 그냥 뭐든 해서 5억을 만들어 오세요. 그러고 말았거든요. 뭐든 해서. 2억은 참 근데 애매하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없는 저는 것도 거꾸로. 아니고. 아니 3억을 어떻게 더 모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축을 해도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냐면 금융 정책이 뒷받침이 되는 어떤 부동산 규제가 같이 간다. 그 어떤 무주택자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 왜 은행 가면은 금리가 무주택자가 높게요, 건물주가 높게요. 아니 무주택자죠. 그렇죠. 한도는 담보가 누가 없으니까. 높게요? 한도는 누가 높아? 건물주죠. 그죠? 이 사람들은 손해를 안 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 약간 좀 프레임 전쟁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이 다주택자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다른 걸 놓치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뭐만 하면 세금 하는데 이게 스웨덴 생각하셔야 돼요. 스웨덴 아시죠? 잘 알죠. 설례. 잘 알죠. 스웨덴은 부자들한테 이렇게 자꾸 이러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떠났죠. 다 나갔어요. 그래서 어디 스웨덴 간 줄 알아요? 어디 갔어요? 모스크바. 모스크바. 모스크바로 갔어요. 그랬어요. 모스크바가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프랑스의 우리 한동안 유명한 배우들도 다 모스크바로. 증여세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우리나라 소비에트로? 다 딴 데로 떠난다고. 싱가포르나 홍콩이 이제 그런 게 맞아요. 반대하니까. 이제 홍콩은 못 가고. 그렇죠. 홍콩은 또 안 되고. 말레이시아가 없어요 또. 말레이시아 없죠. 네, 상속 증여가 없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로 많이 가실 것 같은데 내 느낌이 이거. 아 근데 거기가 또 종교가 무슬림이다. 그래서 좀 아니, 쉽지가 거기 않아요. 교회는 있어요. 있긴 거기는 막 한데 그 이게 이란, 좀 이라크가 그렇게 아주 세진 않지만 세교 원리주의자 이 분위기는 그렇진 아니에요.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 놓고 보면 지난 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70대책뿐만 아니라 이제 22번의 대책이 이번 정부 들어서 발표가 됐는데 이게 너무 한쪽에만 이제 쉽게 말하면 시선이 쏠려 있다 보니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환경에서 극복해야 될 다양한 문제들을 조금 더 관심을 못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뭐 스웨덴의 사례처럼 장기적으로 자꾸만 부자들을 이렇게 그러면 그 부자들이 우리나라를 탈출하게 된다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나? 코로나? 그러네 또 갈 코로나 수가 때문에 못 없네. 가겠네. 부자만 죽었다. 백신 나온다는 또 얘기가 있던데. 또 웃을 얘기가 아니야 지금. 하여튼 우리 아 아니, 너무 기가 막히니까 기가 저는 막히게 자꾸 웃음이 예언이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나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금융, 고용, 도미노죠 도미노. 완전히 맞아. 도미노로 다 박살난다. 음. 그 강남에 그러니까 이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다 태운다. 어. 요 속담이 정확히 들어맞는 맞아요. 70 대책이다. 무주택자 취득에 뭐 길이 열리나? 열리겠죠? 열릴 수 있죠. 예, 무주택자는 있죠. 대출 가능하죠 지금. 네, 네. 예, 그럼 무주택자는 열립니다. 근데 열리는데 이제 열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참 이게 항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답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무주택자들한테 열어주는 어떤 혜택에 비해 다른 전체적인 큰 포지션에서 받게 되는 혼란이 좀 크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제일 아쉬운 건 그거예요. 무슨 한 달에 한 번씩 정책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들도 헷갈리지만 정작 이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결과론적으로 아까 심플하게 자꾸만 뭐뭐 한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이게 되잖아요. 네, 움츠리죠. 아무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세금 많이 나온다니까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을 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집값도 잡힙니다. 무주택자에게 주택 취득의 기회도 열립니다. 그런데 경제는 폭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살 길은 PD님이 있다. 제발 좀 그만하래. 좀 너무 위험하대. 네,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